뭐 어제부터 한동훈 관련 뭐 당원 게시판 사건이 뭐 일파만파로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한 내용은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을 2025년 마지막 날 굿바이 해줄 수 있는 방송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3개의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장면, 거기에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대표 사퇴하라는 난장이 벌어진, 또 친한계 뭐 등등 배현진 등등 의원들이 이거 공개로 합시다, 의원총회 공개로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장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2월 4일이죠. 작년 12월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표결이 되었을 때 한동훈이 국회의원 배지도 없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하나는 당계 사태가 터지니까 그걸 막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걸 피해서 달아나는지 뭐 런동훈이라는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지난 1년, 뭐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중요 영상들 한번 다시 보면서 지나간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총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배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거기서 저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비공개로 좀 공개로 합시다. 국민들도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행사 시간 많이 지연돼 한 번만 앞에 시간이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해냈다. 여러 가지 길을 보내자.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굉장히 중심입니다. 바쁘시다.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벌어졌던 그 화면들 보시니까 어때요? 의원총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 이랬더니 강승규 의원이 일어나서 막 고함을 치면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더니 그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배현진 의원이 뒤를 딱 쳐다보면서 레이저 쏘는 거 보셨죠?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의 표정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영상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 1년이 지나서 차분하게 복귀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현장이었는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있고 나서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저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본회의장은 원래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재명과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거기 보시면
서범수 의원이 한동훈 옆에서 이렇게 에스코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옆에서 에스코트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그 책상에 앉아서 이재명이 한동훈하고 악수할 때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앞쪽을 바라보는 그런 현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계엄 해제 표결이 있고 나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거 한번 제가 카톡에 올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카톡에 올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동영상에 사진을 캡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동훈 주변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친한계 국회의원들입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부산 수영의 정연욱, 그 다음에 박정아, 서범수, 한동훈, 조경태, 한지아, 또 뭐 주진우 뭐 등등 있죠. 서 있는 장면, 이 장면, 이 역사적인 한 컷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 찬성한 사람들 다 모여 있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다 이제 알게 됐죠. 아, 저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냈구나. 결국 끝장냈구나.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시대를 만드는데 부역을 했구나. 조력자들이구나. 좌파 진영에서 봤을 때 아주 쓸모있는 바보들이구나.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게시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동훈 측 정치인들, 뭐 가령 김종혁, 배현진, 뭐 박정훈, 뭐 박상수 변호사 등등이 페북에 쓴 글도 있더라고요. 반론도 제가 충분히 반론 충분히 실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가족들이 쓴 걸 한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밤사이에 또 기조가 바뀌었어요. 한동훈 측이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제가 그걸 반론을 충분히 실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중앙일보가 정리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당계 의혹 게시 글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글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 이후로 한동훈 방송 안 할 겁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글입니다.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두대지. 단두 1대지라 돼 있습니다. 단두 1대지. 김건희가 한 대표를 죽이려 했군요. 그렇군요. 137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 목마. 추경호 의원에 관련된 66건입니다.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당원들 의견은 개무시. 나경원 의원 관련 거는 8건입니다.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싹 다 쳐내야 할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유. 원희룡 전 국토장관 5건입니다.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땡땡. 원희룡 사퇴해라 살고 싶으면. 그 다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권은 4건입니다. 대전 XX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유승민 전 의원 3건입니다. 내부 분란 일으키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건식, 이재호 이런 사람들. 요 글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30일 개인 블로그에 공개한 글을 중앙일보가 캡처한 것입니다. 자, KBS에 공개된 거 한번 볼까요? KBS에 공개된 거. KBS 지금 뉴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계정 작성 비방 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 작성 비방 글입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관련해서 무능한 점돌 점식 땡땡아 빨리 꺼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용산의 한 자리 늙은 땡땡이 욕심부리지 마. 안철수 이 땡땡 지지하는 땡땡들도 땡땡이. 이런 댓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 놓고 올해 11월 4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어야 한다. 표결 불참만으로는 구속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댓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그렇게 까기 해놓고 올드 미디어 뭐 조중동 뭐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나와서는 되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척 하는 거죠. 또 다음 보세요. 어제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그 보도자료에 나오는 댓글들입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들 쭉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면 제 입이 조금 덜티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쭉 읽어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페북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우잘사 패널이기도 한 오늘 옵니다만 박민영 대변인의 페북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쭉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그림과 저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박민영 그 캡처 한번 보세요. SBS 라디오에서는 가족이 쓴 거 맞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페북 글에서는 가족들 명의라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방금 나온 기사에서는 한동훈과 장인은 동명이인이라고 하네. 이래서 팔동훈이라고 하는 건가? 뭐 한동훈이 8명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을 자분열적 거짓말을 바이블 삼아 사실과 다른 전제를 깔고 허수아비 때리기 알림 공세를 펼치는 그 측근들이 불쌍하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박민영. 답변 기회를 줬는데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2월 29일 한동훈 명의의 휴대폰으로 답변하라고 기회를 줬죠. 어제 오전 10시까지 답변해라. 그건 답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변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이 거부해놓고 자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한동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악한 검사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하는 게 좋으면 당 때려치우고 나가서 로펌이나 차리세요. 미국에 있는 딸이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있죠. 계정이. 미국에 있는 딸이 국내 IP로 글을 쓰게 된 경위 정도는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첨언. 올 10월 10일에도 경찰이 당의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는데 그대로 자료 제공해서 IP 주소가 특정이 되면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이 당내 조사선에서 자비를 베푼 셈인데 하여튼 배은망덕은 끝이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박민영 대변인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원영섭 변호사 페북입니다. 이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 IP가 겨우 2개인 이유. 50을 넘으면 노안이 상당히 심해진다. 휴대폰보다 PC가 글쓰기가 훨씬 편하다. 여러 아이디를 쓰려면 로그인, 로그아웃 해야 되는데 휴대폰보다 여러 창을 띄울 수 있는 PC가 자유롭다. 휴대폰은 유동 IP지만 컴퓨터는 단일 IP다. 그래서 IP가 중요한 단서인 거다. IP가 2개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노트북을 2개 놓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또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 가족들이 글 쓴 건 맞고 본인과 장인은 동명이인? 당무감사를 법적 조치한다고? 진짜 사람들을 바보로 하네. 끝까지 민망함의 극치. 그놈의 변변찮은 장깨와 종지만도 못한 그릇으로 정치하겠다고 꼴 보기 싫다. 꺼져라! 강현재 변호사였습니다. 김금혁 우리 또 보좌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가족들은 욕설과 험담이 없으면 한 문장의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겠습니다. 단 한 톨에 인격과 품성도 느껴지지 않는 배설 수준의 글을 쓰는 가족을 두셔서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칼럼과
기사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우기던데 요즘 칼럼은 욕설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추잡스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이젠 당을 나가세요. 곧 있을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요. 여론 조작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요. 김금혁 보장을 했습니다. 여명이라는 분의 페북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당초 당계 사태 당시 한동훈 가족이 했거나 연루됐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분은 여명이라는 분은 한동훈이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향한 정치적 음모나 근거 없는 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정말 인간이하다. 그런 자가 뭐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동훈을 옹호하거나 당계 사태를 밝힌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친한계는 또 뭔가?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저열한 짓을 해도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하고도 정치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제발 좀 사람의 기본은 하고 살자.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온도 좀 낮춰주세요. 껐어요? 네. 급기야 조국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조국. 파리는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 때 때려잡아야 된다고 했던 조국. 한동훈 가족의 글 쓰레기 수준이다. 역시 정치검사 출신답다. 요 관련 보도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 인정했다. 역시 정치검사 출신다운 대응이다. 그런데 가족이 올린 글들이 쓰레기 수준이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라고 비판합니다. 자, 그 다음 김성애 전 비서관 페북 한번 보죠. 김성애 전 비서관은 페북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호선 위원장님, 한동훈과 친한계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비열하게 나온다면 당 게시판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제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 주문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호선 위원장께서는 한동훈과 친한계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며 비열하게 나온다면 당 게시판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제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제 처음에 한동훈이 오후 7시 20분쯤 내려주시고요. 자, 오후 7시 20분에 연합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글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가족이 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게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잘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론들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한파 정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반론도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서 제가 쇼츠로 올려드릴게요. 반론 쇼츠로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깁시다. 자, 동아일보 저녁 9시 2분에 뭐가 났느냐. 징계위기 한동훈, 나와 장인 명의의 게시글은 동명이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 소리죠. 오케이, 반론 실어드렸습니다. 자, 배현진이 이제 그때부터 무슨 글을 그 즈음에 페북에 올리느냐.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배현진 페북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중요 보직자가 눈치도 없이 당의 중차대한 투쟁의 순간마다 끼어들어 자기 정치의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당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번 모든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이던 때에 긴급 공지라면서
당 사무총장도 모르는 긴급공지를 혼자 문자로 뿌려 모두를 술렁이게 하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위를 가지고 징계 요구할 법적인 대상이 당내에 없음을 만천하에 확인만 시키더니 이번에도 당의 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한 정식 발표가 아닌 본인 SNS를 통해 있지도 않은 남 몰라 윤리위가 알아서 행 그를 입장 표명이랍시고 발표했다. 이재명의 이해운 지명수작, 김병규와 그 처의 벼룩의 감 빼먹기, 강선우의 공천 헌금 녹취 등 당이 집중해 싸워야 할 순간마다 하필 멍청하기가.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꼴이죠.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배현진. 그 다음 우재준 한번 볼까요? 우재준 당원 게시판 사건은 그냥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익명 당원 게시판에 올린 게 전부네요. 뭐 호들갑 떨었던 것에 비하면 싱거운 결론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칭찬하는 유튜버 보면 슈퍼챗도 쏘고 댓글도 달고 하십니다. 가족들은 다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교묘히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동명이인 게시글을 섞어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문제 있는 글을 작성한 듯 블로그에 써놨네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악의적이라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밝혀 갈등을 해결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혼동을 유도하고 분열시키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재준은. 그 다음 박정훈 국회의원.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로 도배될 때 가족이 방어 차원에서 칼럼과 사설을 올린 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그것도 대치 전국에 대여 공세 재료가 넘치는 시점에 내부 총질이라니. 이호선 교수의 이름 첫자를 따서 이 시국에 호들갑 쩌는 선순애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배현진과 박정훈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공격해야 되는데 왜 내부 총질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 이 자들이 다 찬성 입장 가진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김종혁 한번 볼까요? 김종혁입니다. 이호선이 당원 게시판 자료를 조작해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작 정치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는 한 발 더 나가죠. 당원 게시판 사건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제 처음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 장동혁도 방송에 나가서 익명 게시판 글 뭐 쓰는 거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냐. 거의 물귀신 작전 쓰는 거죠. 물귀신 작전. 그래 내 혼자 죽을 수 없다. 장동혁 같이 죽자 이 소리죠. 김종혁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자, 그 다음 김종혁 또 글이 있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마지막 공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동훈이가 김옥균이 모양입니다. 그죠? 당계 발표 이후 기자들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탄 이호선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표로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쭉 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올린 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그 한동훈의 장인의 이름인데 그게 장인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예를 들면 뭐 등등 진영구 뭐 또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허위 게시물을 페북에 공유하면서 당 고문과 중진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대고 있다. 뭐 이런 김종혁 전 최고의 페북 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반론을 다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한동훈 씨, 김종혁 씨, 또 누가 있나요? 다 보여드립니다.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다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김준호라는 이 사람은
당협위원장 안 해요? 당협위원장을 했나?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표로 정리된 한동훈이라는 계정으로 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비방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실인양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비열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김준호 씨 페북글을 내가 오늘 방송에서 공개했으니까 반론해드렸습니다. 반론 반영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박상수 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작성한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보도 관련 질의 및 답변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쭉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까지 읽어볼게요. 제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반론을 반영해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한동훈 명의 글을 감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작성된 글을 감사 대상으로 했지만 한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일이 등등등 동명이인인 자들이 허위로 올린 글도 있음을 뜻합니다. 이호선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 공작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오케이, 대처하세요. 자, 그 다음 한동훈 이 페북도 있는데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호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 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겁니다. 이호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사진 내려보세요. 자, 한동훈 씨가 본인과 관련된 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페북 보여드렸죠. 억울하다 이거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자기가 쓴 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다.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그런데 배현진, 박정훈, 김종혁 또 누가 있습니까? 박상수 또 등등 이 사람들은 이 당계 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배현진 가족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배현진과 배현진 가족이 당계 사태에 댓글 썼습니까? 김종혁이 그렇습니까? 박상수가 그렇습니까? 박정훈이 그렇습니까? 또 누구 김호준인가 누구죠? 제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우재준, 김종혁, 김준호.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국회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상수 변호사, 김호준 등등 이 사람들이 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었던 국민의힘 당계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죠? 왜 이 자들이 페북에 이런 난리를 치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같은 패거리인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왜 페북에서 이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한동훈 그 페북 한번 올려보세요. 한동훈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씨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동훈 씨 반론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호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치하세요. 충분히 반론을 실어드렸습니다.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한동훈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김종혁, 뭐 김호준, 박상수 왜 그래? 당신들이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국민의힘 당계 게시판 사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당신들이 썼어 그 댓글을? 당신들 가족이 연관돼 있나?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페북질이야 전부 다. 한패거리구만 결국. 자, 요 내리시고 그동안 제가 아까 동영상을 3개 보여드렸죠. 의원총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제안을 하다가 의원총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난리가 나서 당대표 사퇴하라, 사라져라 뭐 이러니까 한파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 공개해야 돼요, 국민들이 봐야 돼요, 이런 장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은 이재명과 역사적인 악수하는 장면 다 찍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당계 사태에 대해서 막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국회의원 회관실 복도를 뛰어가는 런동훈이라는, 그때 런동훈이라는 별명도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중요한 발언,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예.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수위 높은 발언 논란.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24년 3월 29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전 기사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그래서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바칠 것이고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른 거 볼 것 없다.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가 물러갈 것이다. 범죄자를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산 용문시장에 가서도 유세를 진행했는데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 이거 이재명 직격하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투표 되었을 때 이재명을 만나러 가서 그 악수하는 장면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지 마라.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그 당시 야당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까지 직접 들어가서 그 동영상 있나요? 네, 한번 플레이 보세요. 네,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이거 진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재명과 악수를 아주 하면서 또 이거 팔꿈치에 손도 탁 대면서 말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여기에 직격한 여기 보면은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 이거 이재명 직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작년 12월 4일 날 계엄 해제 표결이 나고 나서 저기 가서 이재명과 악수를 할까요? 진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하고 왜 악수해? 에? 저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는 사람하고 왜 악수하지?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주간조선에 난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 탁 둘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검색해 보세요.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동료에 가까웠다. 와, 동료에 가까웠다. 거의 같은 급이었다. 이거 이 소리네, 그죠?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동료에 가까웠다. 그 사진 나옵니까?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거의 업어 키웠다고 해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케어해 준 거죠, 사실은. 그죠? 뭐 지검장도 안 한 친구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고, 그죠? 지검장도 안 한 친구를 법무부 장관에 올리고, 또 비대위원장도 올리고, 얼마나 챙겨줬습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은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후배 검사가 소파에 앉아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동료에 가까웠다. 이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키워준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그죠? 많이 키워준 것 같은데, 뭔가 이 윤석열 당시 검사 표정에서 우리 한동훈 어깨를 탁 손을 이렇게 얹고, 우리 한동훈 정말 일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내가 우리 동훈이를 잘 키워줘야지, 케어해줘야지, 뭐 이런 형의 어떤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형님의 냄새. 그런 형님 밑에서 뭐 일은 좀 빡시게 했을지 몰라도 자기 출세길이 열렸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거 아무나 합니까? 법무부 장관 그거 아무나 해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뭐 황태자인 것처럼 뭐 쫙 이렇게 뭐 자기 정치 뭐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도 되고, 당대표 때는 또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내가 케어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당대표 되는데 혁혁한 어떤 톡톡한 재미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되자마자 뭘 했어요? 수평적 당정 관계. 지금 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죠. 주간조선 다시 한번 봅시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동료에 가까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수평적 당정 관계. 동료였다나, 동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동료입니까? 이게 동료예요? 한 사람은 이 지방 1번이란 일본 말입니다. 보스. 한 사람은 그 보스의 행동대원. 이거 안 해요? 이런 삘 안 해요? 근데 뭐 동료에 가까웠다고? 이게 동료예요? 이 동료가 이런 모습입니까? 나이차도 엄청 나는데? 이게 동료냐고, 동료. 이게 수평적 당정 관계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나는,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난 기사 하나하나 보면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2024년 11월 14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 비난글 이제 단계 사태가 막 확산이 되자 한동훈 가족이 올렸나 했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 이 보도에 보면 기자가 물었어요. 윤 대통령 비난하는 글을 한동훈 가족이 올렸습니까? 묻자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연합뉴스 어제 보도 올려줘 보세요. 한동훈 가족이 올렸나? 한동훈은 작년에는 뭐라고 했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올려보세요. 글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왜 그동안 입 닫고 있었어? 왜 그동안 입 싹 닫고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면은 이 그냥 지나간다.
자기가 시인했잖아. 가족이 올렸다고. 왜 그동안 조용히 입 닫고 있었어? 이게 바로 한동훈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실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하고 나니까 이제 급격하게 정치 상황이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노컷 뉴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불법 계엄 막지 못한 것 100번 사과 드려야 된다. 여기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시 의원은 사과 거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예상된 일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태세 전환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동아닷컴 동아일보 한번 또 봅시다. 작년 12월 4일 이재명과 악수했던 그날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전혀 몰랐다. 위헌적 위법한 선포다. 아니 지금 내란 재판이 1심 선고가 안 났습니다. 아직도 1년 지났는데. 근데 쥐가 벌써 내란, 이 계엄은 내란이다. 딱 개념 규정을 해버렸죠. 이러니 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제안합니다라고 또 동영상이 있죠. 그 동영상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정치적으로 사망시켜버리려고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걸 우리가 이거는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거기서 저 야유 아저씨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비공개로 좀 공개로 합시다. 국민들도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상황을 좀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계엄이 나자마자 이 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선포다라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개념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 중에 하나죠. 그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계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선포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자가 벌써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시키자. 그 탄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죠?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한동훈과 한덕수가 악수하고 있는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되고 나서 한동훈이 한덕수를 찾아가서 악수하면서 뭐 국정 동반 운영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찬찬히 이거 복기를 해보면 결국은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한동훈이 계엄 이전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요구하면서 사사건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실 사이에 자꾸 스크래치를 일으켰죠. 그게 결국은 윤석열에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스를 내서 상처를 내서 생채기를 내어서 힘 빠지게 만든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적인 거물과 자기를 차별화해서 마치 자기가 혁신 세력인 것처럼 해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니 뭐 우리가 국민들이 한동훈이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쭉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경향신문에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 바꾸기. 이게 작년 12월 7일 기사인데요. 한번 올려보세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 바꾸기. 말을 자주 바꿔. 옆에 있는 사람은 박정아 의원이죠. 강원도 원주에.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이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하고 위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죠. 12월 4일 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 부역해서는 절대 안 돼 라고 페북에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날 한동훈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긴급 최고회의에서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 12월 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투표가 불성립됐죠. 원래는 부결인데 우원식이가 회기를 교체하지 않고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불성립이라고 딱 처리를 했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12월 7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불가피 쫓아내려고 한 거죠. 이제 12월 7일 날. 근데 12월 7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입니까? 그 주제로 뭐 의원총회가 열렸나요? 그래서 당론으로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김상욱이나 이런 자들은 들어갔죠. 그리고 12월 7일 오후에 한동훈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 1차 투표 날 총리와 당이 긴밀히 소통할 것. 방금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한덕수 총리 면담 직후에 총리와 당이 긴밀히 소통할 것. 자, 이제 윤석열 죽었으니까 내가 한덕수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참네. 그 다음에 12월 7일 밤 이제 투표합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 탄핵 1차 소추안이 부결됐어요. 표가 모자랐어요. 몇 표가.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느냐. 밤에 탄핵 1차 투표가 부결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 민주당과도 협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다 남아있다고. 뭡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날로 드시려고 한 거죠. 그게 경향신문 작년 12월 7일자 기사에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 바꾸기의 정리를 쫙 보면 테이블상으로 보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 기사 한번 봅시다. 한동훈 말하고 아차했다. 공소 취소 폭로 사과. 이거 이게 패스트 트랙 나경원 후보와의 대화, 사적인 대화 관련해서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근데 공소 취소 폭로 사과 말해놓고 사과한다. 이거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한겨레 신문 2024년 4월 2일 총선 직전에 하루 만에 내 책임이다. 어제의 한동훈은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가 아주 상습적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연합뉴스 보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 가족이 쓴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합뉴스 보도. 내 가족이 쓴 거 뒤늦게 알았다. 뒤늦게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소하겠다. 사법적 처리하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 참말이고 무슨 말이 거짓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팔색조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굿바이 한동훈 관련해서 이영풍TV는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실어드렸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SNS 블로그에 있는 글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반론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허튼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